상하이 락다운 영향 심각, 가전제품 등 판매하지 못해 월 1000억엔 손실 추산. 전세계 전염병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적 공급망이 흔들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은 장기화되고 상시화되는 공급망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입선 다변화와 재고 비축 확보 등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적 공급망이 흔들린 여파는 일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급탄기에 대한 고장 수리가 힘들다는 일본 미디어의 보도가 쏟아지더니 올해는 세탁기나 주방가전, 가구 등의 신규 구입도 힘들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5월 14일 TBS 뉴스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가전, 가구 등 일부 품귀, 상해 락다운 영향 심각, 일본 손실 월 1000억엔 추산도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도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레이션입니다. 도쿄 도내에 있는 가전 양판점, 풍부한 구색이지만 자세히 보면 진열되어 있는 가전제품 일부의 사과무늬. 조신전기 오우지점 테라우치 유타카 주임이 말합니다. 히타치의 종용 세탁기가 그 상품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신규 수주 중지라는 안내를 해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레이션입니다. 일부 메이커에서 상품이 입고되지 않아 판매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주방가전 매장에서도 조신전기 오우지점 테라우치 유타카 주임이 말합니다. 상품 자체도 없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레이션입니다. 더운 여름을 앞두고 앞으로 필수인 에어컨도 일부 상품에서 품귀라고 합니다. 조신전기 오우지점 테라우치 유타카 주임이 말합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완전히 더 이상 수주도 받지 말라는 것은 정말 처음이었으니까요. 역시 중국의 락다운이 해소되지 않은 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나레이션입니다. 철저하게 감염을 억제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특히 중국 상하이에서는 사실상 락다운에 의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계 기업의 공장 가동 상황은 미가동이 63%, 3월 이하의 생산 수준이 28%로 무려 91%가 지난 한 달 거의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쓰다의 마루모토 아키라 사장이 말합니다. 이번 분기는 이미 다 됐네요. 11일간 휴업했습니다. 나레이션입니다. 자동차 대기업 마쓰다는 부품이 도착하지 않아 4월부터 5월에 걸쳐 국내 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단. 한 대형 자동차 딜러의 영업 담당은 대형 자동차 딜러 영업 담당이 말합니다. 전시차나 재고차를 구입해도 내비게이션의 재고가 없고 출차를 기다리게 하는 상황입니다. 기자가 말합니다. 무인양품에서는 상하이 락다운의 영향으로 재고가 일부 소진된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상하이 락다운의 영향으로 재고가 없어지고 있는 상품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나레이션입니다. 선반이나 테이블, 소파 등 약 40개 품목이 판매 중지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생리용품과 마스크 등 부직포의 제조를 다루는 기업에서는 락다운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수입을 상하이 항구에서 다른 지역의 항구로 전환함으로써 영향을 피했다고 합니다. 금성재지 이시카와 마사토모 과장이 말합니다. 재료 일부에 중국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하이 항을 사용하지 않는 우회 루트를 이용해 수입하고 있습니다. 결품되지 않도록 빨리 비축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나레이션입니다. 그 중국 상하이에서는 시민들이 힘겨운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실내의 곳곳을 사정없이 소독하는 모습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남성에 대해서는 시 당국의 관계자가 현수막천을 사용해 둘둘 말아서 구속하는 모습도 외출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PCR 검사를 받을 때뿐입니다. 경로불명의 감염자를 5월 15일까지 제로로 하려고 하는 상하이. 시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본 경제의 손실은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 나가하마 도시히로가 말합니다.
만일 이 락다운이 1개월 계속되면 그것만으로 1000억 엔 넘는 GDP 하락, 만일 3개월 계속되면 3100억 엔의 GDP 손실이 된다는 계산이 됩니다. 일본에서 보면 최대의 무역 상대방이 중국입니다. 경제 규모로 봐도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영향은 매우 심대합니다. 이런 방송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를 기회로 중국에서 철수하고 일본 내의 생산 거점을 되돌렸으면 한다. 이래도 중국에서 철수하지 않는 일본 기업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일본을 배신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눈앞의 적은 돈에 현혹해 장기적인 리스크를 줄이지 않은 기업의 말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나 이번 코로나를 보고 조금이라도 기업이 깨어나기를 기원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 국내의 생산 라인을 없앴으니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위험 자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다음 댓글입니다. 원재료가 모두 중국산이라도 최종적으로 일본에서 조립하면 일본제인가요? 이 건으로 일본제라고 부르는 것 중에 원재료는 중국산이었다는 것이 판명되는 사례가 속출하겠네요. 다음 댓글입니다. 인건비가 저렴했던 시절에는 중국에 진출해서 생산했겠지만 지금은 일본에서 생산하는 것이 인건비가 싼 것 아닐까? 코로나 이외에도 대만 유사시 같은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은 다시 공급처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외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본 국내 기업이 부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상입니다.